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 몸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늘어날까? 혹은 왜 점점 더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는 걸까? 저도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지곤 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연구들을 들여다보고 또 자료들을 찾아볼수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미세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다룬 적이 있는 주제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내용에서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 다시 한번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기에 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설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에 16.3개, 한 해에 약 6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 또 일회용 마스크, 심지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먼지 속에도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이 플라스틱 조각들을 삼킨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혈액을 타고 몸을 돌아다니면서 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쌓여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건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건강한 성인 22명 중에 무려 17명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 조직에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손, 발끝, 모세혈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암 발생률을 높이는 위험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암과 싸우고 계신 우리 환우님들이나 암 예방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불임, 대장암, 폐기능 저하, 또 만성 폐염증 등 이 다양한 질병과도 잠재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니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죠. 여기서 더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몸 안에 암세포가 있는 분들께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다뤄야 할 주제로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위암세포는 그렇지 않은 위암세포보다 무려 74%나 더 빠르게 자라고 심지어 전이는 3.2배에서 최대 11배까지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섬뜩한 소식일 수밖에 없죠. 단순히 암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 치료 과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항암제 내성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또 병과 싸워서 이기려면 면역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와 중앙대의 공동연구에서는 심지어 달팽이관을 손상시켜서 청력 손실과 균형감각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몸 전신에 걸쳐서 해를 끼치는 물질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이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50세 미만에서 암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45세 미만 젊은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암이 늘어나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양대병원 교수님은 미세 플라스틱 노출도 하나의 중요한 가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 플라스틱과 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더 초기에 나왔던 연구 결과들에 추가로 나오는 최신 연구는 그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우려할 만한 상관관계들이 계속해서 관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겠지만 지금 당장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기에는 그 잠재적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죠. 특히 요즘 1인 가구 또 젊은
젊은 분들 중 이 퇴근 후에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미래의 내 건강을 생각을 한다면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 장기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플라스틱 가공 시 사용되는 이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 같은 이런 유해 화학 물질이 용출되어서 호르몬을 교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미묘한 균형이 깨지고 또 면역체계가 망가져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건데요. 소화기, 호흡기를 통해 체내 장기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또 면역력을 교란시켜서 암을 유발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 우리는 절대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게도 건강한 생활 습관과 약간의 실천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플라스틱을 없애는 건 어렵지만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우리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물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페트병 생수를 박스채에 배송시켜서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생수병은 플라스틱 용기 특성상 미세 플라스틱 용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에 따르면 병에 담긴 물 대신 정수 필터를 거친 수돗물을 마시면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90%까지 줄이고 또 연간 섭취량을 무려 9만 개에서 4천 개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수기나 물 필터를 적극 활용하는 습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일회용 컵 대신 스테인리스나 유리 재질의 개인 텀블러를 챙겨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은 물론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차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식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가공식품이나 일회용 포장 식음료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이 행위는 미세 플라스틱과 화학 첨가물이 용출될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는 플라스틱 용기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어요. 최근 연구들은 이런 용기에서도 열을 가했을 때 수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방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꼭 유리나 세라믹 그릇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마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도마는 오래 사용하면 칼자국 틈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무 도마나 다른 천연 소재 도마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용품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세안제, 치약, 또 각질 제거제 중에는 의외로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글리터나 일부 파우더 화장품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제품 구매 전에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을 하고 또 되도록 천연 성분의 제품을 선택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류와 실내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폴리에스터, 나일론, 또 아크릴 같은 합성 섬유는 세탁을 할 때 미세 섬유 형태로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을 합니다. 옷이나 침구를 선택을 할 때는 면, 모, 리넨 같은 이런 천연 소재를 우선적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탁 후 건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흑사사가 다량 방출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자연 건조하는 것이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 먼지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시켜서 이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고 물걸레 청소를 좀 주기적으로 해서 먼지를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공기청정기 필터도 잊지 말고 제때 교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정말 미세 플라스틱 생각보다 우리 삶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텐데요. 지금 당장 모든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기는 어렵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암 환우님들께 이 정보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진정성 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감사합니다.